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년입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1월의 첫 주가 지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더욱더 알찬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기획 중이니까 기대를 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3년 전에 저의 삶에 퀀텀 점프를 하게 해준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한 해를 시작할 때와 1년이 지난 지금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으셨나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셨다면 앞으로 1년도 여러분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저는 3년 전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돌아보기. 그리고 두 번째, 10년 미래 계획 수립하기.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쪼개기. 그리고 네 번째, 목표 가시화하기. 이렇게 4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저에게는 정말로 스펙타클한 변화가 생겼어요. 3년 전보다 저의 순자산의 크기가 10배 이상 커졌어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분들, 어차피 며칠 지나면 안 하게 될 거야 라고 작심삼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번 계획은 세우고 처음에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획을 하나 둘 미루기 시작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 포기를 하고 점점 더 포기하는 날이 많아지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어요. 난 왜 못하지? 그런 후에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 정답을 내립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1년을 살으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패턴을 잘 알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악순환이 매년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방법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1년 전 과거 돌아보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행동했던 결과를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월급 외에 내가 모았던 돈이나 혹시라도 배웠던 거,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를 한번 적어보셔도 되고요. 혹은 결과가 없으면 없다라고 적어도 되니까 가볍게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 적어도 되고 블로그에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1년 전 내가 했던 행동과 성과를 보고 더 나은 올해를 살기 위해서 현재의 나와 비교 대상인 과거의 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과거의 나를 만들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번아웃이 오기가 쉬워요. 두 번째, 10년 장기 계획 세우기. 과거의 나를 만들었으면 미래의 나를 만들어야 할 차례예요, 여러분. 10년 뒤 미래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하는 미래의 나를 위한 계획이니까 될까 말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거창하게 한번 정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년 뒤에 최종 목표를 정하시고 꼭 수치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1년부터 10년까지 연도별로 꼭 수치화를 하셔야 하고, 이렇게 수치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주제를 적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지금 만약에 25살이다. 그러면 10년 뒤인 35살에 순자산으로 50억 자산가가 될 거야 라는 미래의 나를 만들었어요.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25살인 올해에는 현금 3천만 원 저축하기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26살에는 현금 1억을 모아야겠구나. 이렇게 매 연도별로 꼭 수치화를 하시고 연도별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거창하게 적을 필요는 없고 한 줄로만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계획이니까 터무니없어도 됩니다. 될까 말까 눈치 보지 말고 꼭 한번 적어보세요. 세 번째, 목표 쪼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만들었고 내가 세운 10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연도별로 목표를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해의 목표가 수치화가 됐을 거예요. 올해의 목표가 3천만 원 모으기로 수치화가 됐으면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1년 동안의 목표를 잘게 쪼개야 돼요.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했다가는 성과가 작아서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씩 4분기로 한번 쪼개보세요. 그러면 분기별로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700만 원으로 굉장히 작아집니다. 덩어리가 작아서 조금씩 모으다 보면은 이게 진짜 되는구나,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분기에 7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목표 쪼개기가 마무리가 돼요. 굉장히 쉽죠? 다음은 목표 가시화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계획은 매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 가시화를 하고,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웠으면 목표 가시화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출력을 해서 붙여두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주 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세웠던 계획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먹다 버린 페트병에도 작은 모래알들을 담으면 그만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런 무게를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모래알 같은 작은 성과를 조금씩 모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치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해 저의 목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올해 월 현금 흐름 1억 이상을 만들 거고요. 이렇게 1억 이상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 구독자도 10만 명 이상 모아서 실버 버튼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런칭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거고, 지금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도 계획했던 그런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저의 자산 가치의 크기를 상승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렇게 꾸준히 운동한 제 몸을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도 꼭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꼭 실행해 보시고, 내년 이맘때에 무거워진 여러분들의 가치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